수빈은 성재를 끊어낸 게 아니라 성재를 살리려고 잘라냈어요. 성재가 알면 진짜로 사람이 죽을 수 있었거든요. 수빈이 제일 무서운 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협박을 진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연애 정리하라는 협상이 아니라 가족을 담보로 잡겠다는 경고라는 거리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모르는데도 수빈은 알 것 같았어요. 이런 방식은 힘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수빈은 바로 성재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성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일이 커집니다. 일이 커지면 진석 같은 사람이 먼저 눌러버립니다. 수빈은 그걸 너무 현실로 알고 있었어요. 수빈은 지혁에게 전화하려다가도 멈췄습니다. 지혁은 오빠고 수빈이 울었다는 걸 들으면 바로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지혁이 앞으로 나서면 누가 뒤에서 칼을 쥘지도 몰랐습니다. 수빈은 지금 칼이 어디서 나오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어요. 수빈은 결국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면 가족이 안전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 설득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상철이 현관문을 열기 직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고요. 수빈은 멀리서도 그 굳는 걸 봤습니다. 상철은 한참 예만 반복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수빈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전화야? 상철은 웃으려 했는데요. 웃는 입이 먼저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할 게 있다네. 별일 아니다. 상철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확인이라는 단어에 약합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잘못이 있다는 뜻처럼 들리거든요. 수빈은 상철이 그 말을 삼키는 방식을 보고 더 불안해졌어요. 누군가 이미 상철 마음을 건드렸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다정은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상철 얼굴을 봤습니다. 다정은 말로 캐묻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신 분위기로 다 알아차리는 사람이죠. 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또 무슨 일 있어요? 상철은 대답 대신 물만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다정한테는 대답이었어요. 지화는 그날 아침 영라 스케줄 때문에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지화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나 다녀올게. 근데 수빈은 지완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다는 걸 들었습니다. 지완도 뭔가를 느낀 얼굴이었거든요. 수빈이 괜히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누구랑 연락해? 지완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는 척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해? 수빈은 그 웃는 척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완은 원래 웃는 척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수빈은 다정이 밖에 나가는 시간을 유난히 챙겼습니다. 다정은 괜찮다를 자주 말했습니다. 근데 그 괜찮다는 요즘 더 얇게 들렸어요. 수빈은 다정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정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차? 수빈은 웃어 보였어요. 그냥 바람이 차서. 횡단보도 앞이었는데요. 차 한 대가 너무 애매한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딱 겁주기 좋은 속도였습니다. 다정이 놀라서 한 발 물러나자마자 차는 다정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길게 끌렸고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창문도 안 내려갔어요. 차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서둘러 도망치는 느낌이 아니라 보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정은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은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정은 손등을 꼭 쥐고 있었고요. 수빈은 그 손등이 하얗게 질린 걸 봤습니다. 수빈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성재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지금은 절대 안 된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다정은 오늘. 그리고 다음 줄이요. 상철은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붙었습니다. 말하면 지혁이도 다친다. 수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수빈이 더 무서웠던 건 이게 누군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확신할 수 없으면 누구를 막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수빈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진석 쪽일 거다. 진석이 알아챘을 거다. 성재를 지키겠다고 수빈 쪽을 잘라내려는 거다. 그 착각이 수빈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수빈은 집안이 무섭다라는 결론을 품으면 성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성재는 그날도 수빈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성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재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성희는 수빈의 존재를 모른다고요. 성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버텼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만나러 가면서 계속 뒤를 봤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사람이 무서웠어요. 성재가 수빈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굳었어? 수빈은 웃어보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성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너 건드렸어?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성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성재는 수빈이 숨기는 표정을 너무 잘 봤어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나를 피하잖아. 수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피하는 이유가 사랑이라 더 말이 안 됐습니다. 수빈은 결국 거짓말을 택했어요. 촬영 때문에 예민해. 성재는 수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해서 수빈은 울 뻔했습니다. 울면 성재가 더 붙잡을 것 같아서 수빈은 끝까지 참았어요. 성재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재가 더 묻지 않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날 밤 지완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완이 영나를 데려다주고 돌아서려는 길에 낯선 남자 둘을 마주쳤어요. 남자들은 지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완 씨 맞죠? 지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상황을 먼저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조심하라고 전해요. 지완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위험한 침묵인 걸 지완도 알았어요. 남자들은 더는 안 다가오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말 많아지면 형도 곤란해져요. 지완은 그 말을 듣고 지역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완은 바로 집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집에 전화하면 집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완은 대신 혼자 돌아다니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누가 따라오는지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게 더 싫었습니다. 지혁은 AP에서 그날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팀이 아니라 총무팀 쪽에서 올라온 사소한 민원이었어요. 회사 주변에 누가 서성였다는 얘기였고요. 카메라를 든 사람 같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지혁은 그 민원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대신 자기 책상 서랍을 한 번 더 잠갔어요. 지혁은 요즘 비슷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누가 자꾸 경계선을 밟고 있다는 느낌요. 그리고 그날 밤 지혁 개인 메일로 파일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없었고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병원. 지혁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지혁은 아무도 모르게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바로 닫았어요. 내용을 다 본 게 아니라 첫 줄만 봤는데도 알았거든요. 이건 집안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종류라는 걸요. 지혁이 그 파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혁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비밀은 쥔 사람을 몰라야 제일 잘 흘러나가거든요. 수빈은 그 사실들을 전부 모릅니다. 수빈이 아는 건 가족이 위험하다는 감각뿐이었어요. 수빈은 은호와 성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간이식이라는 단어 자체도 수빈은 모르고 있습니다. 수빈은 그냥 성재를 계속 만나면 가족이 찢어진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성희는 그 믿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희는 이미 수빈을 만났고요. 수빈을 압박했지만 그 접촉의 흔적은 성재에게 절대 닿지 않게 지웠습니다. 성재는 끝까지 성희는 내 연애를 모른다를 믿어야 했습니다. 성재가 그 믿음을 놓는 순간 성재는 집안을 뒤집기 시작할 테니까요. 집안이 뒤집히면 진석 귀로 들어갈 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말 속에는 성희가 숨기고 싶은 말도 섞일 수 있어요. 성희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희는 성재 앞에서 아주 평범한 얼굴만 보여줬습니다. 밥 먹고 잔소리하고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성재는 그 평범함을 보고 더 믿었어요. 엄마는 모른다. 엄마가 알 리 없다. 수빈은 결국 지혁을 만났습니다. 수빈은 지혁에게도 성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혁이 움직이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수빈은 단어를 바꿔 말했습니다. 어떤 어른이 나 찾아왔어. 지혁이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더 커질 것 같아. 지혁은 수빈 눈을 오래 봤습니다. 지혁은 낮게 말했어요. 너 지금 협박받는 거지. 수빈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울 것 같았거든요. 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혁이 더 묻지 않는 것도 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혁도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혁은 수빈 손이 떨리는 걸 봤고요. 지혁은 그 떨림이 연애 흔들림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성재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수빈이 멀어질수록 성재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재의 가까이는 늘 설명회로 시작합니다. 성재는 말이 없으면 못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도망 말고 설명해. 수빈은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설명하면 성재가 움직일 거고요. 성재가 움직이면 가족이 다칠 것 같았거든요. 수빈은 차갑게 굴었습니다. 차갑게 굴면서도 속은 계속 울렁거렸어요.
수빈은 성재가 상처받는 표정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더 싫어졌습니다. 그때 문자가 또 왔습니다. 연말. 수빈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예전에 누군가 웃으며 던진 날짜를 떠올렸어요. 근데 수빈은 확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확신하면 성재에게 말하고 싶어질까 봐요. 수빈은 다시 결론을 굳혔습니다. 진석 쪽이다. 진석이 성재를 지키려고 수빈을 자르려는 거다. 수빈은 그 결론 덕분에 더 단단히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고 믿어버렸어요. 성재는 진석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성재가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숨기지. 성재는 그 말에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재는 숨기는 게 있거든요. 수빈. 그리고 성재는 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눈치챘다.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다. 성재는 그 확신 때문에 더 불안해졌고요. 수빈은 그 불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빈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끝내야 한다. 성재가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더 큰 칼이 가족 쪽으로 올 수 있다. 수빈은 성재를 불렀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었습니다. 성재가 폭발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수빈은 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성재가 더 붙잡을 테니까요. 성재가 수빈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오늘은 결심했지. 수빈은 그 한 줄에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성재가 너무 정확하게 알아차려서요. 수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성재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장난하지 마.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성재는 이유를 요구했습니다. 수빈은 준비해온 거짓말을 꺼냈어요. 그냥 연애였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수빈 속이 찢어졌습니다. 성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지금 그 말 하려고 나 불렀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너 건드렸어? 수빈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성재가 집안을 뒤집을 것 같았거든요. 수빈은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집이 무서워.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진석을 떠올렸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믿습니다. 성희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재가 택할 수 있는 원인은 진석뿐이었어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믿어야지.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믿는다고 해결 안 돼. 수빈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던졌습니다. 나 지킬 자신 없어. 성재는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으면 수빈이 더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수빈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끝이라는 걸 알아서요. 그날 밤 수빈은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정 방 앞에서 멈춰 섰고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정 얼굴을 보는 순간 울 것 같아서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줄이요. 이제 조용히. 수빈은 그 문장을 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수빈은 누구인지 확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신하면 성재에게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성재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성애 쪽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재는 성희는 수빈을 모른다를 끝까지 믿으니까요.
성재는 진석을 의심하고 진석 주변을 의심하고 집안 시스템을 의심합니다. 그 믿음이 성희에게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지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혁은 수빈이 숨긴 어른이 누군지 묻지 않았고요. 대신 자기 서랍 속 파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지혁이 그걸 들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지화는 집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요. 밖에서는 계속 주변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지화는 누군가가 가족을 건드리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고 느꼈어요. 직접 치지 않고 주변을 치는 방식이요. 그 방식은 늘 오래 갑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성희는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성재 앞에서는 더 평범했어요. 성재가 끝까지 믿어야 하니까요. 성희는 성재가 수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성희는 성재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재의 칼끝이 자기 쪽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수빈은 아직 모릅니다. 은호와 성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도요. 수빈은 모른 채로 상철과 다정과 지혁과 지환을 지키려고 성재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사랑을 잘라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재는 이유를 찾을 거고요. 지혁은 진짜 원인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지환은 가족을 지키려고 더 거칠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희는요. 성재가 모르는 상태에서 더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할 거예요. 들키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들키기 전에 끝내는 게 목표니까요. 성재는 그날 밤 수빈이 보낸 마지막 문장 하나만 계속 되감았어요. 그냥 연애였어. 그 말이 진짜면 왜 손이 그렇게 떨렸는데요. 성재는 새벽까지 수빈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또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성재 머릿속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수빈이 진짜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면 누가 수빈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재는 그 질문을 붙잡고도 답을 한 군데로만 밀어 넣었습니다. 진석. 성재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결론이라고 믿었어요. 성희는 모른다. 성재는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진석은 신문을 덮지도 않고 성재를 봤어요. 진석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만 던졌어요. 요즘 내 이름이 밖에서 너무 많이 돌아. 성재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들켰나 싶은데도 티를 안 내려고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진석은 웃지도 않았어요. 내가 뭘 했는지보다 밖에서 내가 뭘 한 걸로 보이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해. 그 옆에서 성희는 밥을 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성재를 보지도 않았고 성재 얘기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 평범함이 성재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성재는 그 평범함을 보면서 속으로만 다시 확인했어요. 성희는 정말 모른다. 영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란은 성재를 곤란하게 만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영란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으로만 먼저 읽는 사람이었죠. 그때 진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올라온 짧은 보고였어요. 회장님, 온라인 이슈가 확산 중입니다. 진석은 화면을 한번 보고 바로 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남, 9살 연상, 24세 유튜버. 성재는 심장이 한 번에 내려앉았습니다. 수빈. 이름이 안 나와도 조건들이 너무 정확해서
성재는 바로 알아버렸어요. 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성재는 목이 막혀서 물부터 마셨습니다. 아버지, 가짜예요. 진석은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그룹 이름을 더럽히면 진석은 칼을 뽑는 사람이니까요. 영란은 그 순간에도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성재 오빠 표정 진짜 안 좋아. 괜히 부딪히지 말고 먼저 빼줘. 지화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지화는 영나가 이렇게까지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성재는 더 못 버티고 일어났습니다. 성재는 영나를 탓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게 영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으니까요. 성재는 결국 진석 쪽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성희는 수빈의 존재를 모른다고요. 성재는 차 안에서 검색어를 눌렀고요. 영상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게 비웃는 톤이었고 말은 잔인하게 정확했습니다. 성재는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재는 확신했어요. 진석이 시작했다. 진석이 수빈을 자르려고 판을 깔았다. 성재는 진석 회사로 바로 갔습니다. 성재는 비서실 문 앞에서 멈추지도 않고 들어갔어요. 진석이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알아서 내 눈밖에 나게 잘해. 성재는 그 한 줄에 폭발할 뻔했어요. 성재는 테이블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해졌어요. 성재가 진짜로 무섭게 변할 때는 목소리가 내려가거든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 건드리려면 나만 건드려요. 왜 남의 가족까지 끌고 와요? 진석은 그 말에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진석은 그걸 제일 먼저 잡습니다. 성재가 숨기는 게 있다. 성재가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 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의 가족. 너 지금 누구 얘기하냐?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는 여기서 이름을 말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재는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요즘 밖에서 이상한 말이 돌아서요. 그거 아버지가 하신 거 아니면 막아주세요. 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막을 건 막고 자를 건 자르는 거다. 내가 똑바로 살면 밖에서 떠들어도 끝이 있어. 성재는 그 말이 더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똑바로 살면 끝이 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똑바로 못 살면 주변이 다친다는 뜻이니까요. 성재는 회사에서 나와서 수빈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수빈이 받지 않았고요. 대신 수빈이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미안. 정말 미안. 성재는 그 짧은 문장에 더 미쳐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떠나? 그러면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그 시간에 수빈은 집에서 상철이 받는 전화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제 계좌가 아닙니다. 확인해 주세요. 다정은 상철 뒤에서 수저를 내려놓고 상철 등을 한번 쓸어줬습니다. 다정 목소리는 낮았어요. 당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철은 가장이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더 버티려고 하거든요. 수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수빈은 그 순간에도 성재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성재가 알면 성재는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성재가 움직이면 진석이 더 세게 칠 거예요. 수빈은 그 흐름을 너무 생생하게 아는 사람이라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완은 영나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또 멈춰 섰습니다. 낯선 차가 이번엔 지완 바로 옆에 붙었어요. 창문이 내려갔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완 씨, 가족 지키고 싶으면 집에 조용히 있어요. 지완은 얼굴이 굳었지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지완은 대답하는 순간 상대가 더 신나게 파고든다는 걸 아니까 그냥 눈으로만 봤어요. 차는 웃는 것처럼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지완은 그 길로 영나 쪽으로 다시 발을 돌렸어요. 영나는 문 앞에서 지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지완이 겁먹은 게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걸요. 영나가 물었습니다. 오빠, 누가 따라와? 지완은 대충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무도. 너 집에 들어가. 영나는 그 대답이 거짓말인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영나는 지완 앞에서는 눈치 없는 척을 못하거든요. 영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 바보 아니야. 지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완은 영나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영나는 착한 사람이라 더 다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지완은 결국 한 줄만 말했습니다. 요즘 조용히 다녀. 내가 옆에 붙어 있을게. 영나는 그 한 줄에 더 불안해졌어요. 영나는 지완이 이렇게 말할 때 진짜로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날 밤 지혁은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지혁은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메일함에 또 파일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목은 똑같았습니다. 병원. 지혁은 이번엔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먼저 핸드폰을 들어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빈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지금 어디야? 혼자 있지 마. 지혁이 그 말을 보낼 때 수빈은 이미 수빈 방에서 숨을 삼키고 있었어요. 문자가 하나 더 왔거든요. 정리 빨리. 영상 올려. 수빈은 그 문장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영상. 아까 그 루머 영상이 떠올랐어요. 수빈을 유튜버로 몰아가는 그 말투요. 수빈은 그 순간 이 판이 단순히 진성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처음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더 단순한 결론으로 도망쳤어요. 집안이 무섭다. 성재를 더 만나면 가족이 무너진다. 그 결론이 있어야 수빈은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수빈은 결국 카메라를 켰습니다. 수빈은 밝게 웃는 척을 했는데요.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한 줄을 말하려다가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성재 오빠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 한 줄을 말한 순간 수빈은 자기 심장을 자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수빈은 멈추지 못했어요. 멈추면 상철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멈추면 다정이 다칠 것 같아서요. 멈추면 지완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멈추면 지혁이 알게 될 것 같아서요. 수빈이 영상을 올린 뒤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아주 짧게요. 이제 성재는 더 혼자야. 성재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성재는 처음엔 웃었어요. 수빈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걸 믿고 싶어서요. 근데 댓글이 쏟아지는 걸 보는 순간
성재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수빈이 살아남으려고 던진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빈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는 말이다. 성재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성재는 수빈에게 달려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성재는 이번엔 진석 쪽부터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재는 머릿속에서 진석과 싸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시작되는 순간 성재는 더 위험해졌어요. 그때 성희는 집안에서 아주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성재 영상도 수빈 영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성재는 그 얼굴을 보고 더 확신합니다. 성희는 모른다. 그러니 내 적은 진석이다. 성희는 그 확신을 원했습니다. 성희는 성재가 자기 쪽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성희는 성재가 진석이랑 싸우는 동안 다른 문제를 처리할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성희는 핸드폰을 한번 확인하고 화면을 바로 껐습니다.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거든요. 지역이 움직인다. 성희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성희는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게 수빈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은 이미 끊겼어요. 성희가 막아야 하는 건 지역이 입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막는 방법은 늘 하나였죠. 사람이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주변부터 무너뜨리는 것. 성희는 그 방식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성희는 다시 평범한 얼굴로 거실을 지나가다가 영나를 불렀습니다. 영나야. 영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나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은 일찍 잘래. 성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성희는 영나 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성희는 속으로만 계산했어요. 성재는 아직 모른다. 수빈은 끊겼다. 진석은 성재를 더 눌러버릴 거다. 지형만 막으면 된다. 그리고 그 계산 끝에 성희는 아주 조용히 다음 수를 고릅니다. 누가 먼저 흔들려야 지역이 말을 삼킬까? 그 답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지역 핸드폰에 수빈이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역은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금 어디야? 수빈은 울음 섞인 숨으로 한마디만 했어요. 오빠, 나 진짜 무서워. 지역은 그 한 줄에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연애가 아니라 가족 사냥이 시작됐다는 거리요. 그리고 지역은 그 순간 서랍 속 병원 파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역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단계로 들어왔어요. 다음에는 성재가 진석을 건드리기 직전까지 가고요. 수빈은 가족을 지키려다 자기 인생을 통째로 내주게 되고요. 지화는 영나 옆에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제대로 맞부딪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희는 끝까지 모르는 얼굴로 제일 잔인한 일을 가장 조용히 할 거예요.